안녕하세요. 국시와 밥시의 웹툰 식탁의 국시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시즌2를 준비하면서 너무 오래 쉬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저희를 그리워하실까봐 이렇게 저 혼자서라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하니까 쓸쓸한 깍두기의 깍두기 방송. 그 주제는요, 두뇌왕 마사토끼의 도박 만화 두 편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사토끼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이버 웹툰에서 커피우유 신화와 빵점 동맹을 연재했었고, 지금 현재는 킬더킹을 연재하고 있고요. 레진 코믹스에서는 내 집사는 비정규직, 잠자는 공주와 꿈꾸는 악마, 어쩌면 용사, 이인실, 절망 vs 소녀, 매치스틱 20, 이야기군과 편집량, 루시드 드림, 가후전,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할 수 없잖아 등 스토리 작가로서 엄청나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 스토리 작가입니다. 그림을 옛날에는 그리긴 그리고 지금도 종종 그리긴 그리는 것 같은데요. 스토리를 짜는 실력에 비해서 작화 실력이 따라와 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림 작가랑 함께 연재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작품이 그렇습니다. 이 많은 작품 중에서 오늘 다뤄볼 두 작품은 마사토끼가 혹시 도박 중독자가 아닐까 의심하게 되는 짝가홀 그리고 갬블러 vs 초능력자입니다. 둘 다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먼저 짝가홀은 그림 작가 녹차와 연재를 같이 했고요. 지금은 완결이 되어서 무료로 보시려면은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유료화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이 작품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찬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갬블러 vs 초능력자, 이 작품은 그림 작가 도현과 연재 중이고 유료분까지 하면은 20화까지 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두 작품을 비교해보기 앞서서 아마 이 만화의 특성상 이 방송을 듣는다고 해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이 두 작품을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소재. 둘 다 도박 만화이긴 하지만 소재가 다릅니다. 짝과 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은, 사실 저는 안 해봤는데 해봤을 법한 홀짝 게임. 동전을 손에 쥐고 내가 쥐고 있는 게 홀수개인지 짝수개인지 맞추면서 게임을 하는 그런 걸 소재로 하고 있고요. 갬블러 vs 초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카드 도박, 포커류의 카드 도박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짝과 홀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해봤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만화 끝부분인가 시작부분인가 거기 보면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흉내내면 안 된다 라는 경고 문구가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학교에서 해보는 도박이라는 거는 학종이를 걸고 하는 학종이 넘기기, 책 위에 있는 동전들을 걸고 하는 판치기, 이 정도기 때문에 한 번에 10,000원 빵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짝가홀에서 진행되는 게임은 사실상은 학교 도박 판타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갬블러 vs 초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포커를 다루다 보니까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핵심 인물로는 짝과 홀에는 3명의 핵심 인물이 있어요. 주변에 수많은 그 고등학생들이 나오지만 먼저 주인공, 그리고 천재인 남자애, 그리고 안경을 쓴 남자애, 이렇게 3명이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그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은 고등학생이고요, 당연히. 약간의 허세가 있고 쇼맨십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어쩌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학생? 그리고 머리가 어느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 홀짝 게임을 이용해서 돈을 따고 있는 그런 학생이고요. 이 천재남은 이 작품의 진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요. 정말 엄청난 천재입니다. 천재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흐름을 예측하고 있는 전지전능한 신 같은 존재? 이 작품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이 안경구는 아주 돈이 많은 학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스토리가 흘러가는 판을 설계하는 그런 인물로 나와요. 갬블러 vs 초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렇게 둘이서 스토리를 이끌어갑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갬블러 이거는 남자 주인공이고요. 세계 최고의 갬블러. 초능력자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시간을 1분 전으로 돌릴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네이버에서 연재되고 있는 체크포인트, 저희도 신작으로 소개한 바가 있었던 작품인데요. 그 작품과 설정이 비슷하다. 도박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초능력을 사용한다는 게 비슷하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여담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마사토키 작가님이 해명을 하시기를, 그 작품은 갬블러 vs 초능력자가 연재되기 전부터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서 연재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작품이 그걸 베꼈느냐 하면 그게 아닌 게, 작년부터 콘티와 이것들이 메일로 주고받은 증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로 비슷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을 뿐 누가 누구를 표절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두 작품 다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줄거리로 넘어가 볼게요. 줄거리. 짝과 홀은 나름대로 홀짝 게임의 실력자, 이 학내에서 홀짝이라는 게임으로 돈을 따고 있는 그런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이 판의 설계자, 돈이 많은 안경군이 큰 판을 설계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천재남이 본인이 직접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그 판에 참가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스토리는 얼핏 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홀짝 게임에 이렇게 많은 확률과 경우의 수와 두뇌 싸움과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이 정도의 돈이 걸려 있다면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스토리 속에서 주인공과 천재남과 안경군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 주변 인물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내용이고요. 갬블러 vs 초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초능력자인 여주인공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초능력이니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별로 대단하지 않은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로또를 살 수도 없고, 사고 난 사람을 되돌릴 수도 없고, 본인이 잘못한 거를 되돌리기에도 1분은 너무 짧은 시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하면 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게 카지노입니다. 카지노에 가서 돈을 마구 따고 있는데, 그때 남자 주인공이 찾아와서 자기랑 게임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둘이 게임을 하는 내용입니다. 두 작품이 도박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면 주인공 인물 중에 또라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인이 하는 사고를 하지 않아요.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저게 삶의 즐거움일까? 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합니다. 짝과 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봤던 영화를 영화관에서 또 보지는 않잖아요.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야. 근데 본인은 또 보러 가는 겁니다. 이 장면이 재밌고, 이 장면이 슬프고, 이 장면이 어떻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그걸 처음 보니까 어떤 반응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성격인 거죠. 그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걔가 영화를 2번 보는지 3번 보는지 다 알고 있는지 뭐 하는지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하고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런 지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고요. 또 예를 들면서 하던 얘기가 어떤 뭐 전쟁하고 포로를 데려와가지고 그냥 죽이면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안심하게끔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쉴 곳도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죽여서 빼앗는 사람을 위에다 올려놓고 바닥으로 내치면서 그런 걸 강탈하고 빼앗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성격입니다. 사이코패스죠. 소시오패스인가 이런 거는. 근데 이거를 전학 다니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친놈이죠. 모든 일들이 내 발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에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인 거죠. 갬블러 vs 초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갬블러는 정말 말 그대로 도박에 미친 사람입니다. 보통 내가 정말 게임을 잘한다, 도박을 잘한다, 갬블러다 라고 해도 초능력자랑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꺼여지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나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거를 너무 신나합니다. 초능력자랑 상대한다니 끝내주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도박은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재미 요소의 궁극이다. 그래서 초능력을 쓰면서 도박의 재미를 못 느끼는 네가 불쌍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도박을 좋아하고요. 또 여자 주인공한테 말하기를 도박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초능력은 없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도박이 존재하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도박 찬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동전을 던지면은 앞뒤가 반반씩 뭐 여러 번 할수록 반반에 수렴하잖아요. 그 결과가. 그런 이유도 그래야 도박이 되기 때문이라는 그 도박 중심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도박 만능주의? 그런 거죠. 정말 이 사람은 도박을 잘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패가 망신했겠다 이렇게 느껴질 만한 도박 중독자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요. 주인공들이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도박의 맛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갬블러 vs 초능력자에서도 도박은 삶이다. 생의 느낌을 느낀다. 생생히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짝과 홀에서도 생생히 살아있는 느낌을 느낀다는 식의 대사가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도박 중독자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마사토키 작가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쩌면 마사토키 작가가 도박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대사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 도박을 다루고 주인공들의 두뇌 싸움을 다루기 때문에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설명이긴 한데요. 설명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다 읽지 않으면 이해를 하고 그러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냥 그림을 보는 거를 좋아하지 글을 많이 읽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많은 맛. 차이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짝과 홀에서는 아무래도 배경이 고등학교다 보니까 최대로 올라가는 돈이 반올림해서 대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말이 대략 4천만 원 정도인 거지 그걸 다 현금으로 교복 주머니 구석구석 바지 밑에 옷 속에 이렇게 넣어서 학교에서 들고 있다. 이거 자체가 일단 상상할 수 없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요. 이에 비해서 갬블러 vs 초능력자의 스케일은 훨씬 더 큽니다. 총 3천억을 걸고 게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3천억.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두 작품의 그림 작가가 다르기 때문에 짝과 홀은 화려하고 다양한 연출이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는 마사토키 작가가 글을 그렇게 써서 그런 비유적인 연출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황들을 어떤 다른 것들에 빗대어 가면서 마치 이런 것만 같다, 뭐 이런 것만 같다, 이런 식의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요. 어떤 생각하거나 하는 장면에서도 그림으로 그걸 많이 도와줍니다. 정말 그림을 열심히 그렸다, 이걸 하나하나 다 그리다니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림을 많이 화려하게. 갬블러 vs 초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조금 줄어있는 대신 등장인물의 에너지가 확 느껴지는 그런 연출을 합니다. 썸네일에서부터 그게 조금 느껴지는데요. 남자 주인공의 눈이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정을 그 사람의 또라이 기질이 확 보이게끔 그렇게 그림을 그린달까요? 두 작품을 보시면서 그런 작화 차이들도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짝과 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성격이 비교적 다양합니다. 그 캐릭터들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생겨난 사건들이 벌어지고요. 갬블러 vs 초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뇌 싸움을 위한 전개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두뇌 싸움하는 것 자체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갬블러 vs 초능력자를 더 좋아하실 것 같고, 각각의 캐릭터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소재로서 도박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짝과 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작품을 둘 다 결제를 하면서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점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과 홀의 단점은 전개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학교인데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무런 신경도 안 쓸까? 그리고 만원빵을 하는 경우에도 그 돈의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 아무리 집에 돈이 많은 학생이라고 해도 몇 천만 원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 아까 그 천재인 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천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먼치킨 수준으로 머리가 좋은데요. 이 사람이 만약에 먼치킨이 아니라면 이 전개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저는 이 만화 최대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협 만화도 아니고 도박 만화에서는 비등비등하게 흘러가는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 명이 너무나도 먼치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그림이 저는 좋지만은 않다, 약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갬블러 vs 초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결이 되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전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단점을 꼽을 수 있겠지만, 집중을 조금만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귀찮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두 작품의 간단한 비교를 맞춰봤는데요. 한번 다시 각 작품을 쭉 정리를 해드리자면, 짝과 홀은 고등학교에서 홀짝 게임을 소재로 하는 도박 만화고요. 주인공 3명이 그 속에서 각각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준비해 왔는지, 독특한 캐릭터와 심리적 긴장감, 그리고 두뇌 싸움까지 볼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갬블러 vs 초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마치 알파고와 이세돌 같은 대결이라고 할 수 있죠. 초능력자와 인간계 최강의 갬블러가 대결을 해서 이 도박에서 어떻게 이 초능력을 간파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 다 레진에서 연재하고 있는 만큼 나중에는 유료화가 돼서 다 보기에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까 지금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고요. 국시와 밥시의 웹툰 식탁 시즌2는 5월 29일부터 다시 시작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2주 뒤에 봬요. 감사합니다.